나는 올해로 90살이 되었다. 50년 넘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일하며 삶이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환자들을 수없이 만나왔다. 지나온 인생이 너무 후회돼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환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이 나이만큼 살고 보니 나도 후회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후회를 안고 살면 괴롭기 때문에 지난 일을 돌이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지도 않는다. 젊어서는 먹고 살기 바빠 미래를 생각할 틈이 없었고 이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어 오늘만 바라보며 산다. 오늘에 집중하는 삶이 나쁘지 않다. 아침에 눈을 떠서 연구실에 나와 글을 한 편 쓰고 약속한 사람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간다. 오늘 하루치 숙제를 잘 마쳤다고 생각하면 후회할 일도 불안해할 일도 없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충실히 하루를 산다. 90살까지 살며 깨달은 것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마지막 날까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유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1. 스쳐가는 인연도 소중하게 대한다. 택시를 탄 날이었다. 나만큼 나이를 먹은 택시기사가 내 말투를 듣더니 대구 사람이냐고 물었다. 대구에서 나고 자랐다고 대답하니 그가 물었다. 혹시 김땡땡이라는 사람 아세요? 학창시절에 유명했던 동네 깡패 아닙니까? 나도 그 친구한테 맞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땡땡이가 바로 나요. 철없을 때 한 행동이었습니다. 지금은 개과천선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다. 내릴 때가 되어 요금을 내려고 하니까 지난날 잘못을 용서해달라며 돈을 안 받았다. 택시에서 만난 흔치 않은 인연이 또 있다. 광화문에서 이대병원으로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젊은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선생님, 이대병원 가시죠? 어떻게 알았지 하며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그는 내가 군의관으로 복무할 때 치료를 받았으며 내가 이대병원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우리는 군대 추억담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만약 내가 군대에서 그를 함부로 대했다면 어땠을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했다. 나는 평소에 인연이란 단어를 자주 쓴다. 인연이란 다른 말로 하면 관계다. 관계는 이리저리 칡농쿨처럼 얽혀있다. 내가 한 행동이 언제고 내게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 그러니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성심껏 대해야 한다. 특히 나이가 들면 어린 사람들을 막대하기 쉽다. 내가 저지른 무례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2. 나이 들수록 열등감을 잘 다스려야 한다.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명함을 받은 적이 있다. 은퇴 후 새로 명함을 만들었다면서 주었는데 뒷면을 보니 과거의 직함이 적혀 있었다. 잘 나가던 시절을 어떻게든 알리고 싶은 심정 같았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이와 같은 부끄러운 행동을 한다. 나만 해도 툭하면 과거의 영화가 입 밖으로 나온다. 특히 백수가 된 시니어들끼리 모이면 대화 주제는 대부분 과거에 잘 나갔던 이야기들이다. 예전만 못한 현재의 모습을 감추고 싶은 열등감 때문이다. 별 볼 일 없는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런 말로라도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인 영향력이 줄어들고 경제적으로도 위축된다. 활력이 줄어들다 보니 우울감도 쉽게 찾아온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재의 자신을 부족하게 여겨서 열등감에 휩싸이면 못난 행동을 하기 쉽다. 한때 높은 자리에 있었다며 갑질을 하려 들고 젊은이들을 향해 자꾸만 훈수를 둔다. 세상을 향해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한물간 노인네가 될 수밖에 없다. 잘난 체 해봐야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나이가 들면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체력이 떨어진 나, 사회적으로 협소해진 나, 경제적 능력이 줄어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한다. 스스로를 정견할 줄 알면 삶을 괴롭게 만드는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과거의 나는 그대로 멋졌고
현재의 나는 이대로 괜찮다. 3. 배우자를 다 안다고 착각하지 않는다. 반복되는 부부싸움으로 나를 찾아온 부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오래된 부부는 배우자를 고정된 선입견으로 바라본다. 배우자보다 배우자를 더 잘한다고 믿고 배우자가 말하면 또 지겨운 소리를 한다며 귀를 닫는다. 자연히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지고 싸움도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한다. 반복되는 갈등에 지치면 부부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 나도 나이가 들수록 또 그 소리 하면서 아내의 얘기를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고 대답도 제대로 안 했다.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상대를 어떤 틀로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고 교정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나는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 노력했고 내 관점에서 먼저 아내를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려고 했다. 배우자를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에 대한 내 해석은 그야말로 하나의 해석일 뿐이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라고 비난하기 전에 그가 그런 사람이란 걸 받아들이자. 배우자는 이해하기보다 받아들여야 하는 대상이다. 나이 들어 가장 좋은 친구는 단연 배우자다. 좋은 친구를 잃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한다. 내 좁은 시야가 배우자를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를. 어차피 살 거라면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